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이틀 전 밤에 여러분들은 아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인터넷으로 이 핸드폰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 마치 선거 당락을 보듯이 마음 졸이면서 밤을 지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제목은 감옥에 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법치주의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감옥에 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왜 한국의 법치주의가 감옥에 갔느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5달 동안 검찰 특검이 아무리 뒤져도 직접 돈 받은 것이 밝혀지지 않는, 따라서 가장 청렴한 대통령으로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을 다른 죄도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로 구속하고 영장을 발부한, 이게 바로 한국의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개발하는 자금으로 관리하는 해외 비자금 계좌로, 그것도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보내놓고도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그런 대통령은 탄핵 안 하고,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이 검찰, 이 법원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법치의 권위를 검사와 판사가 먼저 부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수호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뭐라고 적고 있느냐? 그것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을 범죄라고 규정한 이 검사 판사는 어느 나라 판사 검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적자 맞습니까? 여기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행위라고 적시된 게 이런 겁니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단체들의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이게 범죄입니까?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지시한 행위를 대통령이 시켰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이게 죄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저지른 게 아니다. 세월호 이거는 미국 잠수함이 충돌해서 침몰한 것이다. 이따위 거짓말하는 영화 연극에 정부가 돈을 대주지 않은 그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이 검사 판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은 고등문관 시험을 쳐가지고 검사 판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독립운동도 범죄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중근이가 이등박문을 사살한 것도 살인죄다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도 테러다. 김구 선생은 테러 집단의 수괴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들이 뭐라고 또 적고 있느냐? 이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한 범죄다. 아니, 좌편향 문화예술인한테 국가가 돈을 대주지 않는 것을 국론 분열이라고 하면은 이자는 어느 나라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이런 엉터리가 아니라 반역적 청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은 이 판사가 더 나쁜 자입니다, 이거. 이러니까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장입니까? 자, 법치주의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애국자,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감옥에 갑니다. 이게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국자가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을 이런 검찰, 이런 판사라면은 법을 조작하고 해석을 거꾸로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대통령, 가장 애국적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은 여기 감옥에 안 갈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검사, 판사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해가지고 해방시켜야 할 민족사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노예 상태로 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노예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는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부터 노예 해방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주권자다. 우리는 주권자다. 주권자를 졸로 보지 말라.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부당하고 구속은 더 부당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당성을 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세적으로 알려야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는 우종찬 기자가 우선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그 8명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송 위임장을 카피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유일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오태익 변호사란 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을 달라.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은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확인을 했더니 350명 정도 집단소송에 가세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4월 3일 월요일을 마감으로 해가지고 집단소송을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기 우리 조갑지닷컴에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위임장 필요하신 분은 한 사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 민사소송을 하면은 반드시 헌법재판관 8명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의 결정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무너진 법치를 세울 때는 우리도 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사람 봐줄 사람 없습니다. 잠자는 법을 깨워내야 합니다. 잠자는 법을 깨워서 사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이리떼를 잡아먹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우리 주권자들의 수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런 검사, 저런 판사들이
법을 농단하는 것은 조선조의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 그 무식한 배운 무식자들이 그 조선을 망쳤듯이 이 대한민국을 주권자가 가만두면은 감시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대통령도 멋대로 잡아놓고 기자, 검사, 판사가 되면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도 하고 잡아놓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언론 독재고 사법 독재입니다. 언론 독재 타도하자. 사법 독재 타도하자.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도 아닌데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1인 독재보다는 언론 독재, 사법 독재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자, 이제 선거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거판 중에도 우리가 이 박근혜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이것을 우리 투쟁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박근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박근혜를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도록 두면은 대한민국이 날아가게 생겼고 여러분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박근혜와 박근혜 보호와 대한민국 수호는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왜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박근혜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 지키는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이 탄핵을, 이 구속을 무효화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지게 생겼습니다. 왜냐?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니까,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를 타도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후보를 뽑는데 여러분들의 설기와 지혜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만은 딱 하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대동단결하자. 대동단결하자. 백의종군하자. 백의종군하자. 군진합격하자. 군진합격하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다르면 안 됩니다.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북한 노예들을 해방하는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가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맞는 후보 100%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역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 차악이라면은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같이 나갑시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비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호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이 새한국운동이 주동이 된 이 운동이 성공하기를 다 같이 염원하면서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치십시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